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좀 내려가서 밤에 잠을 자기가 한참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탐진치, 삼독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내적 수련에서 화와 분노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를 내면 육체적으로 몸 안에서 독소가 생성되어 건강을 해치고 병이 되거나 암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분노에서 생기는 독은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금방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독입니다. 탐욕은 식용버섯과 독버섯 같이 독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범위가 넓은 독입니다. 그래서 쉽게 독을 받아들이고 중독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탐욕에 중독되면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나 소망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람, 소망, 희망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과 희망을 가져라. 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에는 야망과 욕망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젊은이는 삶의 에너지를 상실한 젊은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당연히 젊음과 열정을 바쳐서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진합니다. 달려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은 욕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탐욕을 낳습니다. 욕구, 욕망, 욕심, 탐욕으로 이어지는 연결선 상에서 선하고 필요한 에너지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침과 지나치지 않음의 경계가 애매하고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느 선까지가 선한 영역이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위험하고 나쁜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중독되어 악업을 짓게 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고통이 생기게 된 근원을 더듬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독소를 찾아내고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탐욕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명업장이 있고 그 위에 애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소유관념이 있습니다. 탐욕은 소유관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집착된 마음은 사람이나 돈이나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욕구와 생활에 필요한 소유를 넘어서 애구가 작용하면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자라게 됩니다. 거기서 독이 생겨나는 지점은 지나침과 집착입니다. 애고의 작용이 선을 넘어서 욕심이 지나치고 어떤 대상에 집착이 생기면 독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탐욕에서 비롯된 사고나 탐욕을 감당 못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는 수시로 뉴스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탐욕은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삼독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는 십계명에도 있고 7대 큰 죄 중에 하나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탐욕을 큰 죄로 관주합니다. 탐욕에서 도둑질, 사기, 강도, 강간, 살인과 자살, 전쟁이 일어납니다. 탐욕은 불행과 모든 고통의 근원이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올가미입니다. 탐욕에 물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대상에 대해 지나친 욕심과 집착에서 탐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불편해집니다. 정상적인 선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적인 경계를 벗어나는 일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악업은 쌓이게 됩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이 탐욕에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단체의 탐욕도 있습니다. 탐욕에 물든 조직은 단체적으로 탐욕을 채우는 행동과 작업을 되풀이합니다. 국가의 탐욕도 있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탐욕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속해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깥 세상은 결과를 원하고 추구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이 없는 결과는 허망한 것입니다. 결과를 추구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과정에서 내용과 본질이 결정됩니다.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그냥 따라옵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중심이 없으면 공허한 상태에서 바깥을 쳐다보고 바깥을 맴돌게 됩니다. 밖에서 가져와 안을 채우려 하지만 내면의 공허함과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비워내면 결핍은 사라지고 내면의 중심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부러워할 일이 없어집니다.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회장이 부럽습니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학교 다닐 때는 농띠만 치던 친구가 동창회에 외제차를 끌고 와서 우쭐거리는 것이 부럽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자식 자랑하는 친구가 부럽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명상을 제대로 수련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면에서 탐욕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탐욕의 독소가 생겨날 때 금방 알아차리고 해독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에서 탐욕이 꿈틀거린다면 아직 명상을 제대로 수련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볼 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